안녕하세요. 벌써 다 도망가셨네. 예.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는데, 자, 큰일 났네. 자, 이러시면 내년도에 올 확률이 큰데 큰일 났어요. 먼저 19페이지에 오늘 한번 이제 뭐 동영상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뭐 거의 6, 7개 막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가 이제 결격사유. 요약집에서 19페이지. 요 19페이지로 한번 쭉 가보실까요? 결격사유가 매년 뭐 작년도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 기본서 교재 보시면 저 뒤에 제일 마지막에 기출문제가 작년도에 거 나와 있고요. 해설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똑같이 나온다고 정말 꼭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자, 이번에 이제 결격사유. 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 작년도 문제처럼 다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보십시오. 한 박스에다가 4개 정도. 이제 또 모의고사를 한번 또 보긴 할 거니까요. 자, 그 정도에서 꼭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좀 이상한 뭐 피특정 후견인 요게 나와서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자, 의의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자, 먼저 등. 자, 등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결격사유 12개 해당되면은 사무소 근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근무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무소에 있을 수 없다. 바로 결격사유 10조에서 12개나 이런 정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12개.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처럼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안 되고 근무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무시킨 사장님은 업무정지를 당합니다. 옆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을 때 내보내야 됩니다. 2월 이내에. 안 내보내면은 업무정지 별표가 6개월로 하나도 안 깎아줍니다. 이 정도로 문제 삼는다. 그리고 중개보조원 커피 타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못합니다. 중개보조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결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파산 그리고 징역형 선고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이마박에 써놓은 거 아니니까 정말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순진해 보이는데 저것이 교도소 갔다 왔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2개월 넘어가면 업무정지 당해. 괜히 또 사무소 문 닫고 놀아야 됩니다. 그것도 딱 6개월 풀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안 봐줄 거요. 그럽니다. 그리고 개업 공개주사의 임원 그리고 사원도 다 될 수 없다. 그냥 다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사무소에서 절대 근무도 못해. 창업도 안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첫 번째 이렇게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심사 들어가니까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하나의 요건 충족 못하면 우리 입법에서 효과가 안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법률 요건 갖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효과. 라고 할 건데, 이 요건, 원인행위를 갖춰야 될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귀를 막아버립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봐. 저기 먼 산 보고 있습니다. 말 끝났으면 집에 가.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어. 자, 이러면서 나중에 등록 취소가 절대적, 상대적이 아닙니다. 뭐 2박 3일 빌어봐야, 싹싹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량 말고 옆집에 6사 2기 이런 것들은 싹싹 잘만 빌면은 그때는 문제 안 삼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봐줄 거야. 정량 결사에 나오잖아요. 결격사유, 사망, 결사할 때 거기 결이 바로 결격사유입니다. 정말 꼼짝 못하고 무조건 등록 취소 당해. 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첫 번째 우리 개인들 대표자가 반드시 등록 취소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 같으면은 그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임원 사원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거기 정호부는 괜찮은데 임원 사원도 대표자급입니다. 개인정말 법인에 임원 됐다가 사원 됐다가 나중에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거기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자, 대신에 이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해소했다, 내보냈다. 자, 그러면 그때는 괜찮다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제한 능력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감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자, 내용은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뭐 미성년자 보고도 나이가 몇 살이게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아주 어려웠을 때는 나이 계산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나이 계산.
자, 민법에서는 초일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이 계산, 그리고 형기 계산, 등록주소 계산은 초일부터 모두 잡고 갑니다. 여기는 너무 심하니까 하루라도 더 잡아주겠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볼시까. 미성년, 성년이 아닌 사람, 그럼 나이 어린 애들계입니다. 저기 19명 지금 고등학교 다니겠네요. 고딩들입니다. 만자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생일까지 다 지나라고 거기다 만을 썼을 뿐입니다. 19세 그죠, 미만자, 이런 사람들은 제한능력자로 중급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커피 타고 청소한다? 안 돼. 저 소속으로 근무 좀 할게요.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괜히 또 이전 빨리 들어가고 그러면 또 나이 채워갖고 와.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9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 지금 이제 2019년이면 최소한 2000년도 생은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생일까지 지나야 되고, 성인하고 또 성년이 다릅니다. 그입니다. 12월 30일에도 19이 되면은, 그 해가 되면은, 그때는 미성년자, 그때 이제 성인이라고 해줍니다. 여기는 성년은 생일까지 지나라 라고 해서 성년하고 성인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의제 성년자, 성년 의제 제도가 혼인하면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간주된다 라고 해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또 그래야 될 겁니다.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자, 크게 문제없이 좀 봐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교과서에서 벗어나지는 않어 라고, 여긴 중급할 거니까 민법하고 달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앞에서 보시던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응시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한다? 등록은 못한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별표 정말 작년도에 나왔던 거 여기 나왔네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게입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맛이 간 사람 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근데 이제 맛이 좀 심각하게 가신 분이 바로 앞에 사람, 그죠? 앞에 사람 맞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오늘 같은 날도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이쁜 거라고 꼭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저가 아주 심각하게 맛이 갔네, 이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했는지, 가서 그냥 찍어갖고 다 맞췄는지 몰라도 중개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할 때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맛이 가져갖고 나중에 또 정신 아주 돌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렵게 합격했는데 나중에 머리에 꽃을 달았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업 정말 못합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요. 좀 적정하게 하시고, 막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나이 드시면 정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날새기 하다가 큰일 납니다. 목숨에 지장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근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비 오면 이제 우산 안 쓰고 다녀, 이런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했었던 사람. 용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심각하게 맛이 가신 분, 뒤에는 그래도 멀쩡할 때도 있는 사람, 이런 게 바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다, 결여. 이런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약간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 자, 민법에서는 약간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하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미성년자 명의로 집이 돼 있네. 그랬을 때는 그죠? 누구입니다. 미성년자가 집 팔아줘. 그러면 집에 가. 그래야 됩니다. 어머님 메시고 와. 그래야 됩니다. 아버님 다 메시고 와. 아니면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 근데 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오늘 같은 날은 괜찮으니까 유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면 단독으로 후견인 안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계약서 써도 괜찮다. 우리는 실무할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개업은 무조건 안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선고 풀어놓고 와라 그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하고 또 유사한 거, 정말 박스 처음으로 나서는 작년도에 특정 후견인.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각하게 무슨 맛이 갔다는 게 아니라 잠시만
약간 후원이 도움이 좀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물어봤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이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인 후원이 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우리 박스에다가 정말 딱 넣어놓고 기출문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박스 문제에서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사품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좀 어렵잖아요. 피한정하고 피성년이지 피특정이 왜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재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 어려서, 정신 이상해서, 이제 재산이 또 없어서, 그입니다. 파산, 개인 회생이 아닙니다. 신용불량이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우리 파산까지 간다고 하면 아예 정말 딱 숟가락 2개밖에 없습니다. 빚은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고요. 이래서 도저히 못 갚는다. 파산했다고 할 겁니다. 파산. 완전히 그냥 다 정리하고 재산 한 개도 없다. 요 소리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뭐라고요? 파산. 쫄딱 망했으니까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복권되면 괜찮은데 복권되지 않으면 거기 복권하는 게 복권 돈 다 갚고 채무를 완전히 변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면책 결정까지 받았을 때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아니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나중에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요. 나도 한번 파산 한번 해볼까? 파산하면 이제 중개업 못합니다. 사무소도 안 되고 근무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고 가가지고 파산 선고 당해놓고도 가서 근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옆집을 문 닫게 합니다.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안 돼요. 사무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복권 결정이 나면은 면책 과정까지 다 거쳤을 때 거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사유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금고 이상입니다. 형의 선고인데 이제 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도 자주 내고요. 꼭 어려운 것들 자주 냅니다. 자, 금고 이상에, 자, 금고 이상이면 금고, 그리고 징역, 그리고 사형, 그 세 개를 얘기합니다. 자, 형벌은 9개가 있습니다. 9개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큰 거. 자, 큰 것들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집행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도소 가서 살다가 나왔다. 요 소리입니다. 근데 살다가 나오면은 큰 집을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요? 사회 적응 아예 안 됩니다. 누가 이제 교도소 갔다 왔대. 그럼 종업원들이 겁나갖고, 나 나갈래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내보내래요. 나를 내보내래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엄청 싫어할 겁니다. 저것이 뭐 교도소 갔다 왔대? 그러면 또 뭔 사고를 치려고 그럴까? 그것도 엄청나게 날 거고. 자, 이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끝내고 나왔는데도 몇 년은 더 가라.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옛날에 저거 5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런 숫자를 또 속일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끝내고 나왔는데도 3년이 더 경과되라. 그 3년을 결격기간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면제 받지 않기로 하니까 받지 않기로 면제되고 나온 사람, 요 사람도 얼마다? 끝내고 나와도 3년, 중간에 면제받고 나와도 몇 년? 3년은 가라. 라고 사회 적응하는지 보겠다. 좀 지켜보겠다. 국가도 그러겠죠. 자, 등록 신청해서 줬더니 또 교도소 갔네. 그럼 또 갔다고 빼앗고 또 나왔다고 또 주고. 그러면 정말 아주 국가도 황당할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고 안 친다. 이제는 큰 집이 안 그린 거 봐. 라고 해서 요거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3년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나 교도소 가나 안 가나 지켜볼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집행 종료 사유가 또 사유에다가 뭐 가석방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으니까 또 기간이 달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만기는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만기 석방이면 몇 년만 가면 된대요? 3년. 저기 끝에 있네요. 3년.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가석방이 문제가 됩니다. 가석방.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것을 가석방 그럽니다. 누구 가석방 받아서 나왔대. 중간에 풀려 나왔대. 요 소리가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3년만 가서는 되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뭐도 가야 된다? 잔연기. 그러니까 3년 선고받고 나서 2년 만에 가석방 돼서 나왔다. 이거 몇 년이라고요?
저 4년,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잔영기 1년에다가 302년에다가 1년도 더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셨니? 큰 집 그릴 거니? 3년 더 못해. 그래서 1 더하기 3 해서 4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몇 년이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기징역자. 정말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무기징역자. 저 무기징역자는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 맞을 사람. 여기도 모범 생활하면은 중간에 풀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기 무기형은 한 20년부터는 바로 가석방이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기형은 3분의 1만. 자, 그런 것도 이제 안 물어볼 건데, 자, 그렇게 지나면은 여기도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모 씨도 나온다고 사회가 벌벌 떨잖아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무기형 10년 이상이 경과해야 되고 다시 또 그래야 이제 종료된 걸로 보는데 또 다시 얼마가 남았습니까? 또 3년.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요? 13년. 아주 그냥 공식입니다. 왜요? 그냥 묻지 말고 무기징역자 그러면 13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년만 갔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3년이 또 가야 되고 법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3년까지 버텨보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머리가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출전들이 꼭 내고 오게입니다. 매년 그냥 한 문제 냅니다. 자, 먼저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집행을 받지 않기로 가르쳐러 집행 면제 받지 않기로 하고 중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나온 4개는 모두 다 그냥 공통적으로 3년씩만 가면 됩니다. 3년씩. 근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사면 조치를 내려줬는데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 건데 잔영기가 없습니다. 아까 혼자 자리에서 나오면은 잔영기 있고 가석방. 근데 특별사면은 사라진 게 있습니다. 사면 그랬으니까 잔영기 없다. 라고 3년만 가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집행 종료하고 집행 면제하고 다르게 나눠놨다는 겁니다. 좀 정말 다르기는 달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법률 변경으로 아주 운 좋게 그러니까 구법으로는 죄가 돼서 선고가 되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후에 요즘에 이제 바로 뭐 낙태죄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뭐 간통죄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 헌법에서 지금 위헌 판결 때문에 죄다 지금 형법에서 쏙쏙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법이 바뀌면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 나가. 그게 바로 집행 면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률 변경으로 아주 운 좋게 집행을 면제받으면 얼마라고요? 3년. 그게 뭐게 이렇게 안 물어보니까요. 3년만 가면 돼. 이 사람도 큰 집에서 큰 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여기입니다. 큰 집이 그리워 하면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 되면 밥도 주고 재호도 주고 월세 안 내도 되고 그냥 옷도 주고 얼마나 편하냐고입니다. 또 이제 별 하나 둘 이러면 또 선배 대접받고 이러니까 큰 집이 엄청 편하다고 합니다. 걔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긴 정말 차라리 죽지 못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니은번에 이제 형이 시옵니다. 자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요. 자 바로 형을 선고해놓고 계속 집행을 안 한다. 지금 사형도 계속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풀려서 나온다는 겁니다. 집행을 면제한다 나가라고 합니다. 국가가 집행할 생각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국가도 권리에 주무시면 국가도 계속 주무세요. 라고 개인만 소멸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있어.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리고 뭐 형마다 얼마게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요. 몇 년 경과돼야 면제된대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여튼 형의 시효는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특별사면. 이 특별사면은 간간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문장 언급합니다. 일반사면 말고 특별사면은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 지나면 여기도 중간에 나오는 건데 잔영기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외국에서 또 형을 받았을 때에도 여기도 이제 3년만 가면 되고 그리고 공소시효 아까 보셨던 니은번에 공소시효는 죄가 아예 없습니다. 자, 공소시효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화성사건 그리고 개구리소년 사건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 단 1개도 없대요. 자,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죄인을 못 잡았다고 국가 보고 이제 잡지 말래요. 자, 이러니까 소재기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공소시효 완성은 바로 중개업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 사건의 범인도 개구리 소년 사건, 저기 어디 대구에서 초등학교 4명들 누가 산에서 아이 그냥 애들 다 죽여놨습니다. 이런 사람도 합격하면은 뭐 한다고요? 중개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공동 중개해야 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하여튼 화성 무서운 동네고 저 개구리 소년 사건 거기 있었던 동네 하여튼 산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미움번에 이제 일반 사면, 근데 특별 사면, 일반 사면이 다릅니다. 근데 문장으로는 특별, 그럼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그거 별로 여기입니다. 대통령이 특별하게 사면 조치 내린 것은 3년이 남습니다. 근데 일반 사면은 국경일에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범죄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면 조치 내리면 선고가 없어집니다. 선고가 없어지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선고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 죄 없다. 보통 다 거의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면허장 시험장 가갖고 면허 딴다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일반 사면 받아서 많이 그럽니다. 꼭 일반 사면 그러면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된 사람들 꼭 아주 관심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풀려서 등록 신청 가능해요. 중개보존 자격증 없으면 보존 생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형해, 무슨 유예? 집행. 근데 위에는 집행 종료였습니다. 여기는 집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러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얼마라고 선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기간이라고 했나요? 3년 있나요? 없나요? 큰집 가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집행을 보류했으니까 입니다. 초범자니까 집행 안 할게. 개인 또 초범자들 집행하다 보면요. 교도소 가면 얼마나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라고 하고 못된 짓만 다 배워갖고 사회에다가 써먹습니다. 사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보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간만요? 유예기간만. 거기 유예기간 그 네 글자를 꼭 박스를 해놓으실까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얘가 있네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 몇 년이 결격기간이라고요? 3년. 유예 3년 했으니까 유예기간 그것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냥 앞에 있는 무늬만 쓰고 1년을 보태지 말고 그리고 3년에다가 또 3년 보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3년만 결격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즘 또 선고유예가 자주 나옵니다. 선고유예. 근데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될까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3번은 결격이 아닙니다. 괜히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실 것 같으면 아래도 있는데 결격 X.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또 박스에 들어가 있어. 자, 작년처럼 피특정 후견인 그리고 선고유예자 이렇게 들어가면 결격사유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안 봤다라고 해야 된다. 집행유예는 봤는데 이것도 비슷해 보니까 헷갈리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요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보류시키는 거니까요. 죄가 정말 너무 거부해요. 그냥 죄를 때리는 것 자체가 미안할 정도니까요. 죄 안 때리고 한 2년만 지나면 선고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고유예. 근데 집행유예는 이미 징역형 선고는 돼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 갔다 온 거나 다름없는데 집행만 안 한다고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완전 달라. 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 받으면 몇 년이라고요? 3년. 요거는 3년만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하면서 4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사무소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도 못 가고 그리고 커피 타러도 못 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학원의 원장님은 3년 동안 결제해 놓을 거니까 아주 반갑다고 어서 오시라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에 와서 노세요 이럴 겁니다. 이제 무용담이나 얘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계입니다. 이렇게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좀 어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오갈 데가 없고 집에서도 이미 쫓겨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격정지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었을 때 소소 공인중개사. 자,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라고 해서 이제 7개 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주 복잡하니까 한 문제 저걸 풀어 말어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푸셔야 됩니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중개사무소 이제 등록 취소. 요 등록 취소는 자격증은 멀쩡하고요. 정량들에 8개, 육사에 11개. 거기 등록 취소가
왔잖아요. 상대적으로 결론적으로 2박 3일 빌었는데 소용없다 그러면 등록 취소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중개 못한다고요? 3년. 3년 동안은 중개업을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나 거기 보시면요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사망 그리고 해산은 여기는 3년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하신 분이 3년 후에는 관을 열고 나오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요. 이거는 관련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해산은 돈 없어갖고 그냥 쫄딱 망한 거지. 무슨 취소를 당한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러니까 돈 생기면 언제든지. 근데 3년과 관련 없다는 게 3년 후에도 돈이 없어. 그러면 해산한 법인은 다시 등록 신청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3년 관련 짓지 말아라 그 얘기로. 그리고 이제 우리 격려사회에서도 아까 미성년자 3년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30년 지나도 맛이 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3년하고 관련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은 사무소, 자, 근생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는 3년 안에도 얻을 수 있고 심하면 3년 후에도 못 얻고 이러니까 3년하고 관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가끔씩 여기 문장 나왔을 때 엄청 어려워하십니다. 밑줄 정말 잘 그어놨습니다. 사망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은 취소가 된다고 해도 3년하고 관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딱 세 개가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이것도 뭐래 하면서 시험장에서 2박 3일로 아주 계속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정치고 아주 인생도 정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리하세요. 고소리합니다. 자, 출전들 정말 제일 싫어한 게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우황총 신문 드시고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 정말 아주 싫어합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생각할 거지 시험장에 오셔갖고 1분마다 한 문제를 막 풀어야 되는데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정말 싫어합니다. 자, 물론 아예 다는 아니니까 한 반 정도는 바로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심히 생각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문제마다 그러면 내년에 와 그럽니다. 내년에 와. 아주 수련이 안 됐으니까 더 공부하시고 오세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중개사무소 하다가 영업하시다가 대형 사고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업무정지, 이제 여기 우리 개업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이제 중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입니다. 아까 자 여기 자격정지는 소속,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우리 사장님, 사장님도 거인하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그입니다. 거인들, 소인들 하면서 별 겁니다. 저긴 7개고 여기는 13개에서 14개고 거기 더블에 가깝도록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라는 사유가 많습니다. 막 인장등록 안 했다고 확인서면서 작성교 보장 안 했다고 제재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정지 먹고 쫓겨나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정말 여기는 꼭 조심하시고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래요? 처분 당시래요? 뭔 당시래요? 여긴 정말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만 정말 아주 뜸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안 내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꼭 기하시랍니다. 계속 아주 줄기차게 늦었다가 요즘 안 내고 있습니다. 5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뭐예요? 여기는 발생. 그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당시입니다. 발생 당시. 여기 발생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저기 당시 앞에 발생. 처분 당시 자꾸 이럽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어려우니까 처분 당시인지 발생 당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임원들이나 사원들은 정지 기간 동안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2월, 정지가 발생했을 때 2월, 처분은 한 6월. 자, 이러면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당시? 발생 당시. 발생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 기간 동안은 근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무소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사무소 있을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꼼짝 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를 안 쳐도 꼭 법인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임원 사원들은 꼼짝 마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는 요놈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횟수로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 이 법을 위반해야 됩니다. 저 법은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금액 얼마래요? 300만 원 이상. 이걸 딱 500이나 200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금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벌금형만 선고받으면 결격이야. 그것도 3년이나 그랬었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
요 금액을 속인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금액 갖고 아직은 속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니까 300만 원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또 300만 원까지는 결격이 아니다. 그러면 저거 아주 또 소설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 이하는 저 숫자를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을 안 하고, 이상이니까 300만 원부터는 걸린다는 겁니다. 여셔야 됩니다. 초과라고 안 했잖아요. 오케이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라고요? 정말 삼삼하게 얻어맞습니다. 300에 3, 3년에 3. 아주 300만 원 되면 삼삼하게 얻어맞으면서 3년 동안 중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벌금도 이 법은 크다. 저 법은 아무 문제 없는데 도로교통법 아니면 형법 이런 것들은 저법이니까 여기는 결과사에 해당된대요, 안 된대요? 해당 안 된대요. 저놈 도로교통법만 계속 내니까 법이 거기 5천 개 가까운데 니네는 도로교통법밖에 모르냐 해갖고 가끔씩은 형법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건축법 그리고 국토법 다 주택법 거기도 막 3학년 3방등 있잖아요. 거기는 이 법이 아니니까 괜찮아.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자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에 해당되면 얼마 이내에 있어라고요? 2월. 그 2월은 꼭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기 그리고 나이계사 자격 주소 하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초일을 산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민법의 예외라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오늘 계산하지 말고 내일부터라고 첫날 요 초일을 산입을 안 했는데 여기는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 라고 해서 하루라도 좀 빼줄게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좀 봐주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뭐 관계기관에다가 줘야 할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내 보낼 거다. 라고 특히 이제 우리 업무 정도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파산 선고 받은지 종업원이 아니면 또 교도소 갔다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제재 얻어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9페이지. 여기 이제 결격 사유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서 그냥 이런 것들은 꼭 피하고 싶은데 자, 결격 사유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두 다 들어갑니다. 누구는 결격사에 해당돼도 근무가 가능하네, 등록 신청이 되네,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사무소 근무하는 사람, 개업이 됐건 소속이 됐건 이모이 됐건 사원이 됐건 모두 다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12개 이렇게 12개 해당되면은 여기는 아예 자격 결해서 중개 사무소에 근무가 됐건 창업이 됐건 모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쫓겨나. 일하다가도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이제 하나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이제 이렇게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기억, 미연,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개 정도 써놓고 지금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봐라.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 찾아봐라.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문제도 아주 괜찮았었고,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 어린 사람 뭐라고요?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겁니다. 미성년자, 무슨 미성년자가 중기업이요? 라고 국가가 봤을 때는 어이없다. 그럴 겁니다. 게임입니다. 좀 학교나 다녀. 게임입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뭔 돈 개념 밀석입니다. 오늘 그냥 계약금 1,000만 원 받으니까 가서 술도 진탕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 날 거고, 큰일 날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커피도 타지 말어. 중개 보존도 안 되게입니다. 자격증 있어도 소속 공인주사로 받아줬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훈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라고요? 만자 쓰나 안 쓰나 똑같은데 19세. 자, 19세가 안 된, 이것도 옛날에 20세였습니다. 한 살 줄였다. 19세 미만자. 이런 사람이 바로 미성년자.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생일, 하여튼 오늘 오전이고 오후건, 자, 23시 59분이 됐건 무조건 오늘 그냥 합해서, 포함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혼인을 하면서 성년으로 의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의제 성년자. 그러면 이제 독립해서 18인데 15인데 혼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성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민법입니다. 자, 민법에서는 집도 사야 되고 혼인했으니까 가전제품도 혼자 가서 사야 되고, 자, 맨날 그냥 엄마 손잡고 다니면 부인이 뒤에서 보면 저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해갖고 정말 도장 찍고 싶은 생각밖에 절대 없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혼인하면 독립시켜줘.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계약 같은 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가
내가 여기서는 중개할 건데 이걸 왜 봐주겠냐고. 뭐라고요? 무슨 말을 막 써도 뭐 법정 대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런 소리 그냥 다 엉뚱한 소리니까 혼인해도 뭐라고요? 그래도 미성년자입니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지니까 혼인했다고 성년된다. 혼인했다고 중개 가능하다. 혼인했다고 뭐 중개 보존 근무 가능하다. 절대 안 돼. 요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나이만 갖고 따지고 있다. 요걸 객관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절대 안 따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신 이제 마시 가신 분 뭐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은 사람 누구라고요? 피한정 후견인. 비 올 때 이제 우산을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깜빡깜빡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우산 쓰고 다닙니다. 피 누구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아주 맛이 가도 어쩌다고요? 심하게 맛이 갔다고 합니다. 아주 쉰내가 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아주 크게 무죄가 된 사람. 옛날에 심신박약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근데 지금 정신 갖고 얘기 안 합니다. 사무처리. 지금은 사무를 처리할 꼭 위임처럼 표현합니다. 능력인데 한 사람은 부족, 한 사람은 결여. 라고 문장 표현 정말 잘 해놨습니다. 먼저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결여는 아예 없다. 요 소리입니다. 누가 피한정 후견인은 뭐라고 할까요? 부족일까요? 결여일까요? 그죠? 부족. 여기는 부족입니다. 약간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50% 비 올 때만 이상하지 오늘 같은 날은 또 멀쩡해갖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신이 한 50% 반반 들어있는 사람. 근데 피성년 후견인 보실까요? 피성년 후견인 여기는 뭐라고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입니다. 아예 없다입니다. 결여. 그냥 먹고 자고 그거밖에 못합니다. 정신 1%, 99%는 어디다가 버리고 왔는지 아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실종입니다. 이 정도로 무죄가 되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작년처럼 여기 이제 비슷한데 피특정. 피특정 말 그대로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 일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이 아예 뭐 심하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다 특정한 분야를 전혀 몰라서 그 부분만 딱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나서 일시적이니까 계속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인 그냥 돕는 일시적인 후원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 요런 이제 필요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피특정 후견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요 사람은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정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 한 니은 정도의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유사품에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피한정하고 피성년은 들어가는데 피특정은 안 들어가. 다시 또 내볼 만합니다. 꼭 이렇게 좋은 문제들은 다음번에도 떠냅니다. 그 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내니까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금고 이상 보실까요? 금고 이상. 그리고 금고 이상도 뭐가 또 해당되냐고 안 물어봅니다. 금고, 징역. 그리고 뭐라고요? 사형입니다. 괜히 또 사형을 여기다 왜 써놨냐고 막 그러시는데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저렇게 집행을 계속 안 하면 집행 면제 받고 또 나올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도 교도소에서 그냥 무조건 죽는 거 아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고 이상에 그리고 형에 이렇게 선고를 받고요. 형에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선고 후에 집행입니다. 집행. 그러니까 문장만 잘 보면 될 건데 집행을 뭐 하고요? 집행 종료되고도 얼마라고요? 끝내고 나와서도 사회 적응 어려워입니다. 떠겨져서 갈 거예요. 국가는 못 믿겠다. 사고 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집행 종료. 그리고 집행 뭐라고요? 면제. 집행 종료 사유, 면제 사유. 요게 이제 종료 사유 이제 3개가 있고 그다음 이제 면제 사유는 4개가 있고 아주 심하게 뭐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조심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된 후 또 몇 년이 더 가라고요? 3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그러니까 종료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면제되면 근무가 가능하다. 안 된다니까 여기입니다. 3년이 그리고 더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는 등록 신청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여기다 이제 집행 종료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집행을 끝내고 나왔다. 요 집행 종료가 3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만기. 완전히 다 기간 채우고 나오는 만기 석방은 몇 년만 가면 된대요? 3년. 요거는 3년만 가면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경과되지 않으면 바로 결격사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만기 석방 후에 3년이 경과되면 등록 신청 가능. 자격증 있으면. 좀 교도소에서도 공부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석방. 만기는 다 채웠는데 가석방은 중간에 풀려 나와요. 여기입니다. 가석방자는 몇 년일까요? 3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잔영기. 남아있는 잔영기에다가 찌꺼기에다가 또 얼마가 있다고요? 또 3년. 요 3년이 또 경과되지 않으면 요놈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잔영기 때문에 등록 신청 안 받아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근무를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무기징역자. 이렇게 무기징역자가 뭐 이랬을 때 가석방 받았을 때 이렇게 가석방 받으면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우리 보통 이제 무기라고 했을 때 기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가석방은 빼볼 수라도 있는데 여기는 빼볼 만한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잔영기를 형법에서 잔영기 얼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잔영기 얼마라고요? 10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년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까지 가라고요? 3년. 하다 살다가 나온 사람은 3년을 법에서 더 지켜보겠다고 해서 3년이 또 붙습니다. 그럼 다 얼마라고요? 13년. 정말 살아있을지 모른다. 1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90세입니다. 그럼 몇 살까지, 몇 살이라고? 100세. 100세입니다. 나이가 세 자리 숫자가 돼야 됩니다. 100세 되면은 중개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아마 이제 평생 나 한 번에 그냥 나 살아서 중개업하는 거 소원이다. 그러다 이제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근무시켜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2번에서 이제 집행. 집행면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행종료인데, 집행면제. 면제는 그냥 4개만. 집행면제인데, 집행면제는 4개 사유만. 그리고 요 면제는 그냥 공통적으로 3년. 그래서 이제 요것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을 못할 거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사면부터 먼저 볼까요?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 국경이 아니래도 사면 조치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보통 이제 정치법 아니면 저기 대기업의 회장님, 우리 대기업 회장님은 아프지도 않는데 바로 들어갈 때는 휠체어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나올 때는 쌩쌩하게 나오시고 이제 이런 게 바로 특별사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방송에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특별사면 보셔야 됩니다. 불쌍한 표정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은 얼마면 된다고요? 3년. 요건 이제 살다 그래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면제받고 나오잖아요. 10년 선고해놓고 지금 7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받아서. 여기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에도 저렇게 이제 사형 같은 건 정말 그렇잖아요.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그 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계속 집행을 안 해.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쥐가 되니까요. 바로 형을 이렇게 선고를 해 놓고 입니다. 형 선고. 사형은 얼마다 그런 기간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 보면은 그런 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선고해놓고 갑을 집행을 계속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이렇게 계속 안 하면 집행을 할 생각이 없나 봐요. 국가가. 자, 그러니까 집행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줘. 그냥 내보내라. 면제. 집행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계속 형을 선고해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살다가 나오는 거죠. 형의 시 완성 얼마라고요? 여기도 3년. 3년이 여기도 이제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비교. 먼저 비교해서 일반 사면. 근데 어감상으로 일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니까 요놈이 꼭 3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조원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면. 자,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아무 때나 아닙니다. 국회 동의까지 얻고 국경일만 그럽니다. 국경일 그럽니다. 저기 보통 이제 새해나 그리고 무슨 광복절이나 3.1절이나 뭐 최근에도 뭐 일반 사면 어쩌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사면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선고 좀 없앱시다. 그래서 일반 사면 조치가 되면 선고가 어떻게 된다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선고 소멸 이럽니다. 선고가 소멸된다, 없어진다. 자, 이러니까 여기는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한번 범인 좀 풀어줍시다. 라고 해서 나 이제 결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안을 받을 건데 풀어주자고 합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그것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비교 없이 공소시효. 자, 그럼 여기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소시효. 여기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같은 시효일에도 같은 3년이라도 달라요. 그럼 이제 공소시효면은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요 기간이 있는데, 근데 그 기관을 경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 뭐 차용증 써놓고 10년 동안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그러면 채권 소멸 이렇게 됐잖아요. 사건에서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범인을 못 잡아갖고 소 제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 제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소 제기하지 말아라. 그럼 소 제기가 안 되면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선고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공소권 없으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비슷해 보이도 여러분 이제 결격이 아니다, 결격 사유 아니다. 결격 사유 자체가 아예 아니면서, 그리고 소 제기 자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화성 사건이나 개구리 소년 사건이나 이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소 제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죄를 물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네. 화성 사건의 범인이 자격증 땄다네. 지금 중개업 창업해갖고 지금 아예 그냥 돈 잘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공동 중개할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입니다. 대구 가면 또 안 되고 화성 가면 안 되고, 근데 하필이면 또 여기 올 수도 있고 아주 소름 돋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도 중개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법률 변경, 좀 아주 운 좋게 법률 변경, 이렇게 법률이 변경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간통죄, 아니면 또 혼인빙자 간음죄 다 그냥 죄가 쏙쏙 빠져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울죄, 구법으로 가판대 죄가 되니까 형 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고해놓고 집행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신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죄가 이 선고돼서 집행했던 그 여기는 신법에서는 그게 또 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죄가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변경으로 뭐 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예 죄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형법전에서 쏙 빠지면 나가.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그랬었습니다. 간통죄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간통죄 폐지되면서 정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죄가 되지 않으면 법률 변경으로 합니다. 바뀌기 기대하시고 사고 치면 큰일 나고 계십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대부분의 죄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 변경으로 면제받으면 여기도 얼마라고요? 3년. 여기도 3년이 살다가 나오는 거니까 3년의 경과가 되지 않으면 중개 못 한다. 라고 해서 교도소 갔다 온 것 같대. 라고 해서 법이 바뀌어서 나온 것 같대. 그래도 3년 동안 근무시켰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을 안 받아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외국에서 발이 넓어갖고 외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저기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너도 외국에서 교도소 좀 갔다 왔나 봐. 그럼 우리나라 와서도 또 사고 칠 거예요. 해서 여기도 얼마라고요? 자, 그런 사람은 3년이에요. 그냥 외국인도 결격사유 입증해봐라. 그럼 결격사유 조회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 뭐 하지 않으면요,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근무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근무를 하겠대요. 그럼 결격사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막 어디 교도소 갔다 오거나 아니면 또 저렇게 또 마시 갔거나 저기 본국에 보니까 그런 조회 해보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죄가 됩니다. 걔는 또 근무시켰다가 너 사무소 문 닫어. 이렇게 처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파산을 이상하게 빼버렸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자, 금고 이상의 이제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자, 집행유예 그리고 무슨 기간만? 유예기간만. 유예기간. 자,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딱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저기 집행유예하고 좀 비슷한데 바로 여기는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자, 있는 자, 여기도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아까 파산 좀 빠져버렸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뭐라고요? 쫄딱 망했으니까 뭐라도 돼야죠? 로또 복권. 그래서 복권되지 않으면,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복권 되지. 정말 파산 신청해서 IP 다 털어버리면 좋을 건데 이제 중개 못 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자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라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면책 결정. 근데 여기 이제 뭐 신용 회복 이런 거 아닙니다. 신용 회복은 결격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또 개인 회생.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소리 많이 들리긴 할 건데 개인 회생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불량 이런 거 아닙니다. 저거 파산 완전히 그냥 재산 다 정리했다는 신용 불량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뭐 카드 값이 어떻게 잘못돼 갖고 중개파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격이 이런 것들은 결격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결격사유라고 했습니까?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라고 해서 자격증 빼앗긴다. 정말 아주 소름 돋는데 자격 취소 사유 4개에 해당되면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시험장도 못 갑니다. 저 사무소하고 관련되는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격증 다시 취득을 한다고 해도 여기는 등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근무도 중개보증 근무를 하겠잖아요. 근무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후에나 가능. 그다음에 7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이렇게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여기는 뭐라고요? 정지기간. 여기는 이제 자격정지 3개월 그럼 3개월, 6개월 그럼 6개월. 여기는 계산 간단합니다. 정지기간 이렇게 딱 4글자 중에. 자, 중에 있으면 자 있는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 정지 먹고 쫓겨났대. 그럼 와서 근무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주 내보내고 소금 뿌려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취소는 자격증은 멀쩡해요. 그래서 정량줄에 8개, 육사에 11개 해서 이제 등록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얘도 몇 년이라고요?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등록 신청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근무도 시켜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등록 받아주지도 않아. 그다음에 여기도 근무 자격증이 있으니까 소속으로 안 됩니다. 중개 보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마라. 입니다. 그다음 이제 9번째 아까 이제 업무정지 처분. 자, 업무정지 처분이 있긴 있었는데 자, 업무정지 처분 받은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요 법인에 자, 법인에 이제 그리고 법인의 그리고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 있을 건데 임원이나 사원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사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무슨 당시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지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그리고 업무정지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일까요? 아니면 처분일까요? 뭔 당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이 맞습니다. 발생 당시 문장이 아주 길어지니까 나중에 업무정지 처분 당시 꼭 이래도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처분 당시 말고 무슨 당시? 발생 당시 발생 당시의 그리고 이제 사원이나 임원은 바로 이제 당시에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여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바로 이제 등록 신청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도 근무도 안 되고 뭐 소속이 돼 있건 중개 보존일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친 법인에서는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임원들이나 사원들은 정지기간 동안은 중개 못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이제 우리 개업이 있었고요. 자, 개업도 하나 들어가죠. 업무정지. 여기는 자, 그리고 폐업신고를 했을 때입니다. 폐업신고하고. 자, 폐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 우리 소속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사장님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도 이제 중개업을 못한다. 그리고 11번째가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습니다. 2법. 2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하나만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나만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건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요걸 이제 위반하여, 이제, 그리고 벌금형인데 벌금 얼마라고요? 위반하여. 자, 금액은 300만원. 아마 요 금액 분명히 속여볼 만합니다. 300만원, 200이나 500이네 막 속일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니까 3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300만원은 결격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상의. 그 다음 이제 벌금형, 하여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도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도 선고받으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또 속이려고 하는데 선고받으면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또 선고받고 등록 취소된 후에 다시 3년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고받으면 얼마라고요? 여기도 3년이, 정말 여기 등록 취소 아니라고 씁니다. 등록 취소 말고, 자, 선고되고 나서 등록 취소가 될 건데 등록 취소로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고로부터 벌금 안 내도 그냥 3년입니다. 3년이 경고가 되지 않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무슨 법인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뭔가, 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말 삼삼하게 얻어맞을 건데 여러 가지로 속색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지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째는 여기도 이제 법인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B가, 요 사람이 파산당했네. 파산 송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D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피한정, 갑자기 오더니 이제 머리다 꽃을 꽂고 왔습니다. 막 피한정, 그리고 피성년, 이렇게 이제 막 머리 꽃을 꽂고 피성년 후견, 이렇게 후견인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피특정 후견. 자, 후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인에 바로 이제 여기는 자, 결격 사유가 있을 건데 결격 사유,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얼마 이내 해소하라고요? 자, 2월 이내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 보니까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2개월 이내에 뭐하면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했을 때, 이렇게 해소를 안 하면 뭐가 된다고? 결격 사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데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다고요? 여기도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여기는 3년 동안 영 못합니다. 여기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량 결사 소등에 걸려서 결격사 해당되면은 해소 안 하면, 이러면 등록 취소되면서 그것도 절대적으로, 자, 등록 취소가 되면 임원 사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억울한 사람은 A는 아무 문제 없는데 C도 아무 문제 없는데 나중에 같이 3년 동안 중개업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3년 아예 등록기구 뭐고 근무가 아예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아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게 정말 아주 좋습니다. 여러 사람 피해보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먼저 요 프린트물에서 5번, 6번. 요거 한번 잘 풀어보실까요? 5번, 6번에서는 여기도 시험 문제가, 우리 저번에 이제 등록은 못 보고 넘어갔는데, 요 5번하고 6번. 자, 5번하고 6번 다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자, 5번에도 별표 3개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 결격 사유도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딱 여기만 잘. 그리고 이제 막 교재 순서는 막 순서를 좀 흐트러놨는데 딱 우리 10조처럼 그냥 12개 쭉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5번에 등록 신청에서 등록 기준 보실까요? 등록 기준. 아마 요 정도만 잘 가지고 계속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냐고. 또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났으니까 올해 또 물어볼 겁니다. 안 돼.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일 것을 요구를 해. 더 이상 지금은 불칙이 또 안 나오니까 이제 자격증 없으면 중개업 못한다 라고 커피는 타는 거 가능하겠지만 창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으라고요? 금방 보셨던 결격사 12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을 거 그러면 안 한다고. 결격이면 안 받아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 정말 저거 엄청 물어봤고요. 뭐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도 물어봤죠. 안 받아도 되는 너무 황당한 교육이니까 안 써놨지만 먼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무슨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요? 실무.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아야 최근에 그것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사무소 설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분사무소. 여기도 실무교육. 그리고 그 실무교육을 누가 실시한대요? 일단 필수적인 교육인데 누가 실시한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국장 아니고 나란 일 바빠 세종시 괜히 가갖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격증 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요. 여기입니다. 등록관청도 아니요. 저 컴퓨터 하는 교육, 직무교육에서는 등록관청이 한번 나와도 여기는 안 나와입니다. 시도지사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딱 중간에 계시는 분, 아랫사람이 바로 해야지 윗사람이 나란 일도 바빠 죽겠는데 본인이 직접 하냐고입니다. 폼도 안 나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래 것들 열고 있으니까 아래 거 시켜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는 정말 많이 나왔고요. 틀린 건 아니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검사, 승인, 그죠? 검을 쓰라고 승인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기재가 좀 되긴 할 건데 너무 따끈따끈한 건물이라서 기재가 안 된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거기 OX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돼. 거기 X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외에 포함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본금, 우리 법인은 보실까요? 여기 이제 우리 법인은 정말 별표 3개를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와. 작년에도 예비 없었고. 자, 먼저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 보증 설정 금액은 이제 다음 주 배울 건데 1억이나 2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돈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요걸 막 지금 현금으로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회사 설립 못해. 그리고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여기다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뭐 회사 5개 종류 안 물어볼 건데 회사라고 해서 종류가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골라라. 뭐 31개는 안 돼도 5개 중에서 고르는 재미는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특히 협동조합에서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 그리고 법에도 가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포함이라고 했을까요? 제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또 소속에서는 임원사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사회적은 보수로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숟가락 2개밖에 없으니까요. 직업 소개하고 돈 안 받아 라고 하기는 게 바로 사회적인 협동조합입니다. 정말 사회, 봉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거기 제외에다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소설 써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예요. 너 돈 안 받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중개업에서 보수 받고 또 영어정에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반드시 돈을 받아. 돈을 안 받는 것들은 우리 친구가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조 좀 이따 바로 볼 거예요. 14조 중개업하고 겸업 6개만을 이렇게 법인 되면 꼴짝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겸업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옆집에 육사, 정량주례 옆에 육사 얘기할 때 겸임할 때 겸 나오잖아요.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싶니? 그럴 겁니다. 막 이삿짐센터 같은 거 하면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나 사원, 이제 대표자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니, 제외되고, 그 다음에 합자하고 한 명인데 얼마 이상이 369 계산 좀 해봅시다. 2분의 1일까요? 3분의 1일까요? 5분의 1일까요? 3분의 1. 3분의 1에다가 꼭 동그라미 씌우면 저는 원래 과반수였다가 2분의 이상이었다가 3분의 1로 줄었지. 옛날에는 정말 2분의 1 과반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3분의 1, 그럼 369역입니다. 3분의 1 이상한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7명인데, 임원 사원이 7명인데 2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등록 신청 된다. 틀렸게요? 맞았게요?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틀렸다. 그입니다. 7명인데 2명만 갖고 부족해. 3분의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제가 한번 10명을 만들어 봤는데, 그럼 10명이면 저거 3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인중개사가 4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죠? 여기는 3명이 아니라 4명. 걔도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3분의 1이면 머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걔 조만간에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4명. 그죠? 3명 그러면 이제 토막살이 납니다. 아주 큰일 나니까 4명 그래야 됩니다. 자, 4명. 걔 또 5명 이어야 그러면 뭐 2분의 1이니 또 그럴 겁니다. 아주 출전들이 재밌어갖고 아주 우리를 가지고 아주 놀 겁니다. 제자리에 안 갖다 놓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정신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볼까요? 대표자, 그리고 책임자, 임원사원. 그런데 교육에다가 3분의 1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어디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때는 공인중개사학입니다. 근데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요? 전원. 모두 다 합니다. 모두. 전원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임원사원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다 받아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은 그러니까 자격증 주는 사람하고 실무교육 실시하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네요. 등록신청 어디다가 하라고요? 시공구. 시공구가 편합니다. 저 시공구는 200개가 넘어갑니다. 네, 시도는 몇 군데 안 돼. 한 18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서 이제 시공구에, 그리고 제출 서류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근데 저 사진에다가 반명한판을 쓸 건가요? 여권용 사진을 쓸 건가요? 뭐를 써야 됩니까?
여권용 하여튼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사진이 좀 큰 거. 옛날에는 반명한판이었습니다. 3cm, 4cm, 센치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권용 사진, 저기다 여권용이라고 꽂아놓고요. 반명한판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니까 좀 사진 좀 다시 찍어서 반명한판밖에 없으면 여권용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어디 외국 나가세요? 그렇게 물어볼 건데 그냥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귀찮게 하면 신경 쓰이니까 하기입니다. 근데 사는 뭐래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등록 기준 갖췄는지 보자 그럽니다. 외국인 니네는 호적 조회가 안 된다. 가족관계 등록부 없으니까 입증 서류. 요 2번 입증 서류입니다. 근데 외국인만 그럽니다. 그리고 실은 뭐래요? 교육 받았니?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뭐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안 내도 된다는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앞글자만 따보니까요. 뭐 시험장에 여사님이 입실을 하셨네요. 여사 입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보러 여사님이 입실하셨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보니까 여사 입실 맞잖아요. 시험 보러 10월 26일 날 들어가셨어요. 여기입니다. 학원 오시면서도 그냥 어디 또 헬스 가신다고 맨날 오셨을 건데 하여튼에 여사 입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셨어입니다. 우리 이제 세종시 근처에도 학교가 잡히나 봅니다. 여사 입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통지 자주 물어봤고요. 며칠 내에 뭘로 통보를 한대요? 며칠? 7일. 이거 심사 들어가니까 걔 또 열흘 기다리다가 못 부러지겠다. 열심히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할 때가 열흘 나와요. 우리한테는 일주일 7일. 그리고 뭐를 소면한다고요? 구두 말고 운동화도 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서면계입니다. 구두로는 안 하고 절대 서면으로 말로 안 한다고. 서면으로 보낼 거라고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입니다. 그것도 못 들었네. 그러고 우리도 했는데 공문이 안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그리고 다음 달 협회까지 통보하는 거 다음 달 묶어다가 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협회에다가 통보할 것이 아닌 것은 등록증 재교부가 나와서 상당히 좀 헷갈렸습니다. 기출문제 저 끝에 있으니까 보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교부, 요건 이제 간단히 보면 되고요. 보증 설정하면은 등록증 그때 교부하고, 거기 주의처럼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하고 등록증 교부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댈 거니까 보증 설정했니? 이제 믿겠다. 그러니까 등록증 주고 그거 걸고 영업해라. 라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 등록증 없으면 영업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보실까요? 인장 등록 또 좀 이따가도 볼 건데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개시 전에는 여야 하고, 요걸 또 바꿔내면 안 되고, 뭐 등록 신청 때 하여야 한다? 아니다. 그럽니다.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지가 달라요. 개업은 업무 정지. 근데 임자가 달라요. 시장군수구 정자. 근데 소속한테는 자격 정지. 시도지사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줬으니까 저걸 바꿔서 내려고 합니다. 소속한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를 아주 소스를 써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개업한테 시도지사가 업무 정지를,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또 별표 3개 넣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미성년자 나이만 갖고 따지세요. 저 의제성년자도 결격이요.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나이를 한번 써놓으실까요? 몇 세 미만이래요? 19. 20 써놓으면 안 됩니다. 민법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20으로 아세요? 19세. 라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시 가신 분, 오늘은 괜찮으신 분, 피한정 후견이, 머리에다가 꽃이나 달고 다니시는 피성년 후견이 이쁜 거 알아갖고 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하고 입니다. 생각이 엄청 깊은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실까요? 근데 피특정 후견이는 결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특정 없잖아요. 특정한 분야에서 후원, 그리고 그것도 잠시, 우리 마시 갔다는 게 아니요. 입니다. 여기는 결격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는 뭐 3년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냥 풀리면, 선고가 풀리면 괜찮어. 선고를 취소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네. 파산 선고. 근데 뭐가 되지 않으면,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 그리고 완전은 채무로 완전히 변제했지만 결격 사유에 선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변제하고 면책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면책 신청까지 해서 면책 결정 받아야 그게 복권이요. 돈을 다 갚았다고 결격 아니네 그러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 종료에서 만기 서방 그냥 저기 끝에 몇 년, 그리고 가서방 잔연기에다가 또 보태서 몇 년, 그리고 거기 무기녀자는 거기다가 몇 년이라고 잔연기 쓰실 건가요? 10년. 10년에다가,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몇 년을 더 쓸 건가요? 3년. 3년. 자, 거기서 이제 그 결격기간 그 박스에다가는 3년. 그러니까 종료되면 만기 서방 3년, 가서방은 잔연기 보태기 3년.
그리고 무기신일자는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13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냥 3년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특별사면 3년, 외국에서 형을 받아서 살고 있었을 때 거기도 3년, 법률변경으로 운 좋게 면제된 사람 몇 년? 3년. 근데 공소시효하고 일반사면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 X 3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소재기 못해, 일반사면 선고 없앴어. 자, 이러니까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집행유예 보시까 집행유예. 자, 여기는 유예기간, 유예, 그것만 써놓을까요? 거기 가로에 유예. 그리고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고 자체가 보류됐다니까요. 그거 X에다가 O. 저 피특정하고 선고유예 자꾸 물어봅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나봐. 떠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잠시 안 내더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자 몇 년이라고요? 3년. 사무소 근무도 안 돼. 시험장도 못 가. 컨닝하다 걸리신 분, 부정행자는 5년 동안 시험장 못 가도 커피는 타는데 여기는 커피도 못 합니다. 아주 어디 오갈 데가 없다. 학원에만 반겨주는 여기 자격 취소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소속 공인주사, 여기도 정지기간. 그럼 정지만 써놓을까요? 정지 얼마라고 돼 있는 정지 기간만 결격이다. 저기 유예하고 좀 비슷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몇 년이다? 3년. 여기는 시험장 갈 필요 없고 등록증 저기 세종 신장님만 3년 후에 보러 오시래.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신고 한자인데 여기도 정지기간. 아까 저기 위에 있는 자격정지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자격정지. 그리고 업무정지 무슨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기간 중에는 결격기간이래요.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거기 발생 당시지 처분 당시가 아니여 게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이법 위반으로 얼마 이상이라고, 금액을 얼마라고 쓰실 건가요? 30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금액 내 손으로 꼭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라고요? 3년.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아. 그 다음 이제 12번째,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었을 때 얼마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라고요? 얼마? 2개월. 넉넉하게 시간 줬다는 겁니다. 2월입니다. 2개월이면 업무 인수 인계하는데 충분하잖아. 안 그러면 등록 취소돼가지고 3년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 뭐 요것도 이제 경업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다음 시간 이제 바로 자 4에 있는 중개 업무 바로 22.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가면서 정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